부러지는 거 아닌가?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머리를 뜯을 때도 있고 눈물, 콧물, 침 3종 세트가 섞여가지고 발바닥 다 물집 잡히고 뭐 멍은 기본이죠. 다 아프면서 추는 거야. 안 아프면서 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희 부모님이 때문에 아파트 2채는 날렸어. 첫 반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너 이번 주까지 살 여기까지 못 빼면 이마에 균등 적고 다니게 할 거야. 부르면은 숨이 탁 막혀요. 죽는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릎 꿇고 혼나는데 그 원장 선생님 신발에 있는 큐빅이 몇 개 떨어졌는데 새고 있어. 서럽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미 피부가 너무 뒤집힌 상태여서 부끄럽긴 한데 오늘 렌즈 껴줄 거예요. 이 렌즈는 시스루 크리스틴 먼슬리 초코 하이 크리스틴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런 초코예요. 꾸셀 메이크업 베이스 오리지널. 이제 피부가 뒤집힐 때마다 화장이 너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얘를 사게 됐거든요. 근데 완전 만족.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아요. 되게 딱풀처럼 만들어줘가지고 피부를 투쿠의 트랜스페어런트 컬러 코레팅 베이스 2호 페일 블루 라벤더 컬러로 해줄 거예요. 얘는 완전 보라 색깔이에요. 좀 밝아졌으면 하는 부분에 이렇게 칠해줄게요. 쿠머 브러쉬로 펴줄게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썰이 있거든요. 어디에서도 그렇게 자세히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무용하던 시절의 썰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춤을 추고 있지만 원래는 무용을 했었어요. 순수 무용.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실용 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어릴 때부터 발레하고 현대 무용을 했었는데 그때 있었던 뭔가 일들을 말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더듬어서 정리해왔습니다. 넌 누구니? 대충 이렇게. 다음에는 제가 자주 쓰는 쿠션이죠.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미디엄 컬러. 피카소 스패츌러로 닦아서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발레 전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발레에 대한 썰을 먼저 풀어봅시다. 저는 발레를 어느 순간 그냥 정신을 차린 순간부터 발레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몸을 움직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퍼프로 풀어줄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스트레칭이지 않을까. 발레하면 또 유연성도 좋아야 되고 발 포인도 잘 돼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인간으로서 겪기 힘든 그런 고통을 통해 유연성을 얻는 분들이 꽤 있죠. 타고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 타고난 것도 그 이상을 하는 게 좋아서 이제 첫 번째로 스트레칭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나? 포인! 발을 이렇게 앞으로 포인 하는 게 포인이란 말이죠. 보여드릴까? 이렇게 하는 게 포인이에요. 이게 플렉스고 이게 포인입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발이 되게 유연하시거든요. 저희 오빠도 유연해요. 그래서 포인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고통이 있긴 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보다는 고통이 훨씬 덜했겠죠. 이제 포인이 잘 내려가야 하다 보니까 앉은 상태에서 다리 한쪽을 쭉 뻗고 한 명이 이제 무릎 위에 앉아요. 무릎이 구부러지면 안 되니까 무릎 펴진 상태에서 발끝을 내려야 하거든요. 친구가 무릎 위에 올라가면 선생님이 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발이 포인으로 눌리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눌렀어요. 이렇게 무릎이 있으면 친구가 앉고 여기에 선생님이 발을 밟고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요 앞발바닥이 바닥에 붙어요. 아프죠? 정말 아파요. 뼈가 부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 해야 하는 거니까. 울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소리 지르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뭐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서 막 운다고 뭐 어떡해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울 일은 너무 많으니까. 포인이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이런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매일 같이 하고 틈만 나면 하고 할수록 느니까 스트레칭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안 늘겠어요. 코에도 살짝씩 묻혀줄게요. 발레할 때 무릎이 꾸부정하면은 이제 되게 또 발레의 미라고 해야 되나? 미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릎이 쫙 펴져서 뒤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끔
이마에도 잔향으로 한 번씩 펼쳐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은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높은 단 같은 데가 있잖아요. 여기 발끝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무릎을 펴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친구가 앉아요. 그러면 여기 단이랑 바닥에 각도 차이가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눌리겠죠? 그런 식으로. 걔네는 친구들끼리 제일 많이 해줬어요. 그거는 그냥 참을만 하죠. 확 누르는 게 아니니까. 발레를 위해서 그냥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하고 나면 무릎이 뒤로 훅 이렇게 뒤로 구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 해주는 거니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눌러주고 한 친구들한테. 물론 발레를 하니까 해주는 거긴 하지만 사람으로서 살짝 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쿠션, 정샘물 쿠션 미디엄 딥을 칠해줄 겁니다. 외곽에 얘를 칠해줄 거예요. 쉐딩 효과가 나게끔. 얘도 똑같이 스패츌러로 끌어줘서 외곽에만.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스트레칭, 다리 스트레칭이잖아요. 다리 스트레칭은 가장 많이 했던 게 개구리랑 두꺼비라는 거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얘도 퍼프로 펴줄게요. 이제 개구리는 이제 다리로 디귿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바닥에 엎드리고 이 발바닥은 벽에 붙여요. 그래서 디귿자가 되고, 사이드 스트레칭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엉덩이가 위로 올라와요. 그 올라온 엉덩이 위에 선생님이 또 올라가시는 겁니다. 밟고. 그 바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천천히 무게를 이렇게 내려요. 다 닿았다? 그럼 거꾸로 잡숴서 이렇게 누르십니다. 사람의 근육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줘서 누르실 때도 많아요. 그러면 진짜 근육이 약간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 가랑이가. 근데 저는 개구리는 나왔어요. 스트레칭도 저도 감사하게 좀 잘 되는 편이었어서 참을만 한데 두꺼비가 전 진짜 아팠어요. 두꺼비가 개구리는 엎드려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천장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엉덩이는 닿여있지만 무릎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뒤집으면 엉덩이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더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일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요렇게. 두꺼비는 무릎을 양쪽을 밟고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화장을 해야지. 잔향으로 턱끝에 살짝만 풀어줄게요. 여기가 진짜 생리할 때마다 나는 무조건 나는 단골 손님.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알죠? 얘가 올라오고 딱 짜지고 아물고 하는데 거의 또 다음 생리까지 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컨실러 해줄게요. 컨실러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1호 코렉트 베이지. 오늘은 좀 잘 말했는데 아까 썼던 투크 브러쉬로 써줄게요. 요 그린 색깔이랑 베이지 색깔 섞어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덜어서 얘를 풀어가지고 사용해줄 거예요. 두꺼비 하다 보면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른단 말이죠. 소리 지르면서 울고 하는데 진짜 지금도 저는 그런 소리를 과연 내가 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도 못한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뭐 눈물, 콧물, 침 3종 세트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난립니다. 친구들은 또 몸부림치면 근육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못 올라오게 어깨나 이런 거 잡고 있고 하는데 그래도 멈춰지진 않죠, 스트레칭이. 모두들 다 울기 때문이죠. 진짜 그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이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사람이. 그냥 아파! 이러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막 머리를 뜯을 때도 있고 소리 골반 쪽이 아프니까 골반을 막 뜯고 막 상체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아등바등 하는 거죠. 보통 한 번 할 때 2분? 1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성동일님 퇴근짤처럼 진짜 똥머리가 다 헤쳐가지고 가랑이 잡고 울고 있어요. 하지만 상관 안 써요. 다음 친구가 바로 대기하죠. 그렇게 두꺼비를 한답니다. 이렇게 컨실러를 다 해줬고, 그 다음 오늘은 살짝 촉촉한 느낌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해줄게요. 항상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쓸 파우더 제품은 히틴터치의 영 페어링 세범 피니쉬 파우더예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내장돼 있고 이렇게 열면 안에 파우더가 있어요. 퍼프 사용하지 않고 브러쉬 사용해줄 거예요. 아주 소량만 묻혀서 얘도 위에 덜어줄 거예요. 이 팔자 있는 부분 칠해줄게요. 팔자 칠해주고 인중 살짝 하고 코 벽 하고 앞쪽에 요철 있는 부분 끝에만 해주고 눈썹 위 외곽은 퍼프로 칠해줄게요. 넓으니까. 이렇게 파우더 처리 다 해줬고요. 다음은 쉐딩을 해줄게요.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컬러. 브러쉬는 이 브러쉬. 위아래 컬러 다 믹스해서 위에 또 섞어서 얼굴 외곽, 가장 외곽부터 쓸어줄 거예요. 이마 큼직하게 갑니다. 목이 너무 차이가 나요. 목 부분에 아까 썼던 베이스 발라줄게요. 스트레칭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아주 높은 바에 바로 올리고 일자로 스트레칭해서 골반을 누른다든지 사이드로 해가지고 누른다든지 그럼 다리가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코 쉐딩 브러쉬를 잃어버렸어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번에 사용했던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웜 쉐딩 이 스틱으로 코 쉐딩을 해볼게요.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제가 발레를 그만둔 계기가 체조 때문이었어요. 요일도 아직 기억해. 목요일마다 체조 시간이 있었어요. 손으로 풀어줄게요. 그래서 체조 하시는 선생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실 말이 체조지 스트레칭 시간이죠. 이제 몸풀기로 거진하는 허리 스트레칭이 있었거든요. 허리 꺾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뒀어요. 애교살 음영 줄게요. 애교살 음영 컬러는 투쿠 섀도우 팔레트의 22호 센스 컬러로 해줄게요. 브러쉬는 이 얇은 브러쉬로 이 컬러예요. 살짝만 묻혀서 위에 또 이렇게 양 조절해준 다음에 애교살을 풀어줄 거예요. 체조 선생님이 무섭기도 했고 제가 간이 진짜 렌틸 콩만 하거든요. 반항 같은 거 절대 못하고 그냥 겁이 많아서. 그래서 체조 시간은 저한테 진짜 공포였어요. 그 목요일 날만큼은 그냥 아침부터 긴장인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베이스를 칠해줄 건데 베이스는 투쿠 섀도우 팔레트의 진저 베이지 컬러로 전체적으로 풀어줄게요. 브러쉬는 이 브러쉬로 진저 베이지 해서 또 양 조절. 허리가 이렇게 꺾이는 동작 있잖아요. 그 동작에서 발을 떼요.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발을 이렇게 들어요, 다리를. 그러면 저는 이 상태로 물구나무가 되는데 머리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다리. 팔꿈치를 내려 이러면 손바닥으로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바닥으로 팔꿈치를 이렇게 댑니다. 요렇게 바닥. 그 상태로 선생님이 다리를 눌러요. 그러면 전 머리, 다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눌리겠죠? 그럼 요 허리가 요렇게 눌립니다. 하고 저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앞을 보고 있어요. 발바닥 여기고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유연한데 허리가 정말 하나도 안 유연해요. 뭐 다른 친구들도 되게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누르면은 숨이 탁 막혀요. 근데 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어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죽는다. 숨이 아예 안 쉬어져요.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다리를 놓으면은 버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닥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하죠. 죽게 생겼는데 놓는 순간 고다당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있어요. 이 허리 고통과 이 정신이 좀 돌아올 동안 숨을 못 쉬니까 어지럽단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아휴 잡으라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세요. 그러면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밑에도 똑같은 컬러로 풀어줄게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너무 공포였던 거예요. 진짜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게 계기가 됐어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래서 인생 처음으로 한 반항일 거예요. 한 반항이 학원에 지각하는 거였어요.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제 내려야 할 정류장을 한정거장 일부러 지나서 또 제 시간까지 갔어요. 근데 지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의 반항이니까. 가기 싫다. 이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말로는 못하고. 그래서 한 5분? 10분 지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만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만두게 됐어요. 중1 때 그만두고 중2 동안은 춤을 안 췄어요. 나도 공부를 하겠다 이제. 몸 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1년 동안 화장을 하면서 두 번째로 쓸 섀도우는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 팔레트 누드 밀크티 섀도우 팔레트예요. 얘는 약간 쿨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저한테 좀 안 맞는 컬러지만 오늘은 뭔가 겨울 느낌이 나야 하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거 하나로만 깔아줄 거고 이제 가운데에 이 팔레트에서는 달달함 한도 초가라는 글리터 박힌 컬러로 사용할 거예요. 손가락에 살짝 묻혀서 눈 중앙에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쓸 제품은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언더 브라운으로 일자로 밑에 쭉 음영을 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되겠습니까? 6살 때부터 춤만 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는 아니었어요. 공부에 소질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면 하는 건데 춤추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일자로 쭉 빼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엄마 주변 분이 추천해 주셨던 걸로 생각해요. 현대무용이 있다. 현대무용 학원에 찾아서 중3 때부터 고3 초까지 현대무용을 하게 됩니다. 챕터 2 그 전에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도화 살몬 사용해서 애교살 전체 한번 쓸어줄게요. 아까 섀도우 잡아둔 데까지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무용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물론 똑같이 스트레칭을 하지만 좀 더 난이도가 낮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몸을 조각해야 하는 것들이 그리고 토슈즈 없이 맨발로 바닥 구르면서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맞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했어요. 지금도 현대무용 좋아해요. 이제 발레 할 때는 제가 초등학생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그렇게 건들지 않으셨어요. 엄청나게 과체중이 되지만 않게 관리를 해주시고 키 크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중3 때 들어가니까 이미 그때부터는 거의 입시 전쟁을 해야 한단 말이죠. 투쿠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 투쿠 베이지로 아까 여기 살짝 비어뒀던 부분 있죠. 이 안쪽 삼각존이랑 밑에 점막을 얘로 밝혀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관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제가 절대 마른 쪽에 속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매일같이 토마토만 먹고 아침에는 엄마가 해주시는 가벼운 집밥 이제 저녁은 토마토만 이런 식으로 먹었거든요. 그래도 삼시세끼 잘 먹었어. 그래서 안 빠졌겠지.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어. 저한테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 그 다음에 아까 눈두덩이에 발랐던 섀도우를 이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을 살짝만 쓸어줄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먹고 고구마만 먹고 이렇게 체중 조절을 했는데 정말 서러웠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묻혀서 애교살을. 제가 짜장면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짜장면이 살이 정말 많이 찌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짜장면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날 점심으로 따로 고구마를 챙겨서 혼자 고구마였나 두부였나? 두부도 먹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간장 없는 그냥 생두부를 그냥 반 안에서 그냥 혼자서 되게 서럽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 다음은 누드 크림이라는 컬러로 애교살 중앙이랑 앞머리 칠해줄게요. 제가 토마토를 특히 계속 먹었잖아요. 그래서 한 22살? 23살까지 그 토마토 단독 토마토만은 못 먹었어요. 너무 질리고 햄버거 안에 있는 토마토 이것도 한 20살, 21살까지는 빼먹었어요. 그 맛 자체가 너무 싫고 질려가지고. 근데 이제는 다 잘 먹어요. 그 다음에는 아이라인 그려줄 거예요.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5호 다크 브라운으로 아이라인 빼줄게요. 오늘은 아주 얇게, 살짝 길게 빼줄 거예요. 눈끝에서부터 채워줄게요. 제가 그때 최종 몸무게가 48?
kg 정도였고 키가 그때 한 60, 61이었을 거예요. 지금 62고 그렇게 마른 체중이 절대 아니었죠. 근데 제가 68, 7 이하로는 못 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마른 쪽이 아니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때 이름이 규진이었거든요. 제가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규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 이번 주까지 살 여기까지 못 빼면 이마에 규뚱 적고 다니게 할 거야. 근데 그게 절대 장난으로 들리지 않는 0.12 그걸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 킬로는 당연히 빼야 하는 거고 계속 마이너스가 돼야 해요. 유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계속 마이너스였죠. 내일보다 0.1이라도 빠져 있어야 되고 유지도 안 돼요. 저. 근데 그게 안 되면 원장쌤한테 불려가서 혼나는 거죠. 이제 원장쌤은 의자에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계시고 저는 그 앞에서 살찐 친구들이랑 무릎 꿇고 이렇게 혼나는 거예요. 너네 이럴 거면 그냥 집에 가. 왜 무용하니? 이렇게 혼나고. 근데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선생님들 말로는 대회에 이렇게 입장을 할 때부터 그 사람 몸이 뚱뚱하면 그 사람 작품도 보지 않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돈 얘기. 옆에 아이라인 그리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발레도 그렇고 현대무용도 그렇고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 집안이 절대 부유해서 발레를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었죠. 내가 우리 집안 재정에 맞지 않을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줬고 그 다음에는 뷰러로 속눈썹 집어 올려줄게요. 얘는 시세이도 거예요. 발레, 현대무용 다 기본적인 뭐 연습복, 뭐 슈즈, 토슈즈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지만 학원 비용도 굉장히 비쌌고 제 작품 비용은 말로 드릴 순 없지만 정말 상상 이상의 가격이고 그걸 뭐 2, 3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의상 비용도 정말 많이 들거든요. 보석도 많이 바뀌고 사이즈는 강아지 옷만 하지만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아직도 왜 그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너 때문에 아파트 2채는 날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잠이 좀 많은 아이였지. 그게 싫으셨나? 매일 자지 않았어요. 전 절대 피곤할 때만 자고 예의 정말 잘 지키고 시험 때도 시험 문제 그냥 다 찍고 자는 게 전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풀어요. 수학은 정말 싫어하고 몰랐단 말이죠. 수학은 전혀 포기하는 상태니까 수학 선생님이 특히 저를 그렇게 막 옥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찍고 자면은 진짜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체능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요. 또 재밌어. 그런 건. 그러니까 성적이 상관이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겠죠. 다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힘들겠지. 그래서 저 혼자 막 어찌저찌 풀어봐요. 그 다음에 나온 답이 만약에 3이야. 근데 보기에 2가 있어. 그럼 2를 골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수학 빵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올커니와 이거다 해서 얼마나 놀리든지 친구들 있을 때 야 수학 빵점! 이러면서 저는 엄마 아빠한테 혼나진 않았어요. 저희 아빠는 약간 공부 안 하고 빵점하면 혼내고 공부 다 했는데도 빵점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빵점 맞긴 했는데 혼나진 않았어요. 풀긴 했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빵점 소리 듣자마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야, 그것도 진짜 힘든 건데 그 힘든 걸 해냈구나. 아, 대단하다. 이러면서 꼽진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었어요. 그 선생님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말하는 게 살짝 열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게요. 입큰의 아시안 카라 2호 돌체 아시안 컬러로. 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생각했지만 그냥 침묵을 유지했죠. 선생님한테 따박따박 말 듣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소리긴 했지. 그냥 이러고 넘어갑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뒤끝이 남나봐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해야죠. 끝에 위주로 해줄 거예요. 오늘도 트위저로 잡아줄 거기 때문에 양을 좀 더 묻혀서 끝에 묻혀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무용은 제가 입시 작품을 이미 받고 대회도 나가고 하는 상태였는데 그런 작품을 받으면 거진 시작이거든요. 작품 시간이 따로 있어요. 작품을 계속 돌리는. 그 다음에 피카소 트위저로 속눈썹 잡아줄 거예요. 입시 받을 때도 정말 힘들긴 한데
몇 시간 동안 하거든요. 작품을 주시는 선생님이랑. 그래서 작품 한번 보는 날이다 하면은 발바닥 다 물집 잡히고 뭐 멍은 기본이죠. 구르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더 몸을 그냥 바닥에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또 심해지고. 하지만 선생님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 그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집이 터지든 뭐 어디가 아프든 숨이 턱 끝까지 오르든 계속 해야 됩니다. 무작정. 그래서 무용하면서 다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잔잔한 부상도 많고.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죠. 받고 쉬거나 많은 부상 중에 아킬레스건이 양쪽이 둘 다 안 좋은데 이제 염증 주사 같은 걸 맞아요. 맞고 쉬어야 되는데 맞고 학원에 가는 거죠.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면은 다 아프면서 추는 거야. 안 아프면서 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서 그때는 선생님들 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속 부상이 쌓이고 쌓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몸은 지금 성치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무릎, 골반, 허리 다 평생 가는 만성의 질병들이 있죠. 지금 나이에 하는 거 좀 웃길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드는 그 1년 1년마다 치료를 못했던 곳들의 통증이 올라오니까 되게 좀 서럽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집어줬어요. 언더도 살짝만 발라줄 거예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현대무용 저 좋아서 했어요. 발레도 그렇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죠. 끝에만 아주 살짝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실용무용으로 옮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고3 초반 때 실용무용 수업을 다 같이 듣게 됐는데 하루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이 수업이 안 끝났으면 좋겠고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체력적으로 현대무용만큼 힘들지 않았던 수업이어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그 재미랑은 달랐어요. 정말 현대무용 할 때도 행복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춤추는 게 계속 웃게 되고 한 번 더 추고 싶고 현대무용 좋긴 하지만 한 번 더 추고 싶지 않거든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걸 바꿔야겠다 싶은 거예요. 고3 때. 그래서 냅다 그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죠, 학원을. 실용무용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친구가 여러 명 영상도 보여주고 하면서 더 반했던 것 같아요. 밤새 제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아이브로우로 눈썹 그려줄게요. 아이브로우는 에스쁘아의 더 브로우 밸런스 펜슬 애쉬 브라운 컬러로 해줄게요. 초반에 살쪄가지고 무릎 꿇고 혼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체중 관리를 안 한 거예요. 막 52 막 이렇게 쪘는데도 겁이 하나도 안 나. 학교에서도 너무 맛있게 먹고 친구들이랑 매점 가고 막 물론 매점을 무용했을 때도 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그만둘 거고 난 이 학원을 안 나올 거고 현대무용도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릎 꿇고 혼나는데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무릎 꿇고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원장 선생님 신발에 있는 큐빅이 몇 개 떨어졌는지 세고 있어. 하나 둘 셋 아 다시 하나. 원장 선생님도 그걸 분명 느꼈을 거예요. 어른이셨으니까 그런 게 다 보였겠죠. 그래서 정말 예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마음이 이미 돌아선 상태였다. 둥근 아치형으로 뒤로 좀 길게 빼줄 거예요. 일단 그려두고 풀어줄게요. 그 학원을 그만두고 실용무용 학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가장 걱정이 크시잖아요. 고3 때 갑자기. 몇 년을 하던 무용을 그만두고 갑자기 실용무용? 그래서 대학도 문제였고 걱정을 하셨는데 제 아버지는 계획을 엄청 물어봤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되게 제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솔로 풀어줄게요.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렵지 않게 허락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어떻게 허락을 해줬어?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고집이 되게 없어요, 나름 부모님한테. 근데 제가 큰 결정,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뭐 진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고집을 부리고 제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집 부려서 한 선택에는 아무리 뭐 힘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은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런 큰 결정은 그냥 이내한테 맡기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허락을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어떠한 후회나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에 더 확신을 하신 거죠, 엄마는. 쟤한테 맡겨야 되는구나.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블러셔를 해줄 거예요. 요 눈 끝 쪽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얘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8호 센티드 부케. 애교살 뒤쪽에 살짝 연장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얘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블러셔는 오늘 두 개 다 새 거를 써서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사놓고 안 쓰고 있던 애들이거든요. 첫 번째로 발라줄 애는 오드타입소 터처블 워터 블러쉬 233호 칠렉스라는 컬러예요. 얘가 이렇게 퍼프 형식으로 돼서 액체 타입이거든요. 얘를 손등에 살짝만 덜어서 이 정도 손으로 펴발라 볼게요. 긴장돼. 양 조절을 해주고 볼 중앙 이렇게 가로로 갈 거거든요, 오늘. 찍힘 없이 잘 발린다, 다행히.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긴 하는데 되게 핑크핑크하게. 그다음에 오늘은 콧등에도 살짝 코끝? 코 벽에는 블러셔를 안 칠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펼쳐줬고 두 번째로 쓸 아이도 액체 타입이에요. 얘는 완전 빨강색이에요. 얘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점도가 있는 되게 붉은 체리색. 얘를 진짜 이렇게 펴가지고 소량씩 발라줄게요. 살짝만. 아까 바른 것보다 면적을 좁게. 콧등에 살짝, 코끝에 살짝 이렇게 조금씩 발라줄 거예요. 오케이! 조금씩만 짜도 되겠다. 되게 남네요. 그 다음에 입술을 드디어 발라줄게요. 오늘 바를 입술은 어뮤즈의 듀 틴트 13호 물복숭아로 베이스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면적을 크게 이렇게 발라주고 립 블렌딩 블러쉬로 립 풀어주는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얘도 쿠모 거예요. 외곽을 이렇게 풀어줬고 가운데는 어떤 컬러 얹을 거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예요.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432호 노 허슬 컬러입니다. 얘 진짜 예뻐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얘를 안쪽에만 살짝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메이크업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팅을 해줄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깨져가지고 파이브 바이브 펄 라이크 하이라이터 1호 선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터 브러쉬로 얘도 다이소 거예요. 묻혀주고 그냥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얘도 양 조절 잘 해주시고 코끝 살짝 위에 콧등 그리고 입술 위 그리고 사삼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